영상에 앞서 경건한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경제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부자가 되는 영상 시작합니다. 혹시 차가운 물을 마실 때 이가 시리거나 단 음식을 먹을 때 찌릿한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양치를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해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 충치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충치 하나를 아프지 않다고 방치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충치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치아 오식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치아 겉면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고 끈적한 막이 형성되는데요. 이 세균막을 바로 치태 또는 플라그라고 부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의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뮤탄스균이라는 특정 세균이 충치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핵심 주범입니다. 이 뮤탄스균은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속에서 설탕과 같은 당분을 주된 먹이로 삼아 번식하게 됩니다. 세균이 당분을 섭취하고 끈적하게 대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하고 독한 산성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화학적인 부식 과정이 바로 충치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화학적으로 깊게 들어가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입안의 정상 산성도는 pH 7.0 정도의 중성이지만 세균이 당분을 폭발적으로 분해하기 시작하면 pH가 5.5 이하의 강한 산성 상태로 떨어집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쪽에는 우리 몸 전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층위인 범낭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범낭질은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진 무기질인데 세균이 만들어낸 산성 물질과 오랜 시간 만나게 되면 범낭질의 단단한 무기질 성분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 현상을 화학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탈회라고 부릅니다. 초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생기고 결국 이 구멍을 통해서 수많은 세균과 산성 물질이 치아 내부로 더 깊숙하게 파고들며 침투하게 됩니다. 범낭질 바로 아래에는 상아질이라는 조직층이 있는데 상아질은 겉면의 범낭질보다 훨씬 무르고 약하기 때문에 충치가 뚫고 들어가 상아질까지 도달하게 되면 치아가 썩어 들어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결국 치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핵심 신경 조직인 치수라는 곳까지 세균이 완전히 감염되어 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치아의 뿌리 끝 뼈에 고름과 염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충치는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그 증상이 모두 다릅니다. 가장 바깥쪽 방어막인 범낭질에만 충치가 국한된 초기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통증이나 시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할 때나 밝은 거울을 유심히 볼 때 치아 씹는 면에 까만 점이나 얇은 선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아프지 않더라도 반드시 치과를 바로 가야만 합니다. 충치가 방어막을 뚫고 상아질까지 진행된 2단계부터는 찬물이나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 이가 찌릿하게 시리고 달거나 끈적거리는 캐러멜 등을 씹을 때 통증이 옵니다. 이때 치과에 가지 않고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충치가 심해지면 마침내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치수까지 파고듭니다. 충치가 심해져서 신경 전체 감염 상태가 되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턱 전체가 옥신거리는 고통이 찾아오고 밤에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극심한 치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치아 뿌리까지 까맣게 썩어버려서 결국 아까운 치아를 뽑아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평소에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충치 자가 진단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울을 밝게 비추고 치아 씹는 표면이나 치아 사이에 검정색이나 갈색으로 진하게 변색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깨끗한 혀를 치아에 부드럽게 대보았을 때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거나 구멍이 파인 느낌이 듭니다. 셋째, 평소에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특정 치아 부위에서 시린 증상이 예민하게 나타나는지 봅니다. 넷째, 치실을 사용할 때 특정 부위에서 치실이 툭 걸리거나 보풀이 일어나고 치실이 자꾸 끊어지는 현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양치하고 가글까지 맞춰도 원인 모를 입냄새가 불쾌하게 지속해서 난다면 보이지 않는 틈새 깊은 곳에 충치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알려드린 이러한 자가 진단은 참고용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과 진단은 치과 의사의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아 건강과 구강 관리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자주 하는 치명적인 오해와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아프지 않으면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앞서 의학적 흐름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듯이 충치 초기에는 신경이 없어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본인이 통증을 느껴 치과를 찾았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무설탕 음료나 제로콜라는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혈당이 전혀 없더라도 탄산수나 이온 음료 자체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 성분이 치아의 겉면인 범낭질을 그대로 녹여내어 충치 세균이 침투하기 최적의 좋은 환경을 순식간에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식사를 마친 직후에 무조건 바로 양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 과일 주스나 냉면처럼 산성이 매우 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곧바로 억센 칫솔로 양치를 하면 산에 의해 약해진 치아 표면이 칫솔질의 마찰력에 의해 심하게 마모되고 깎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구고 30분 뒤에 닦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에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케일링은 미세한 초음파 진동으로 세균 덩어리인 치석만 떼어낼 뿐 치아 조직을 깎아내거나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케일링을 위한 치과 방문을 통해서 충치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충치가 이미 생겨버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치과의 충치 치료는 그 감염된 범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충치 부위가 아주 작고 다행히 범낭질에 머무는 초기 단계라면 감염되어 썩은 부위만 살짝 긁어내고 제거한 뒤에 레진이라는 치아 색상과 비슷한 화학 재료로 간단하게 빈 곳을 때우게 됩니다. 이러한 레진 치료는 치과에 간 당일에 바로 끝나는 큰 장점이 있고 치아 색상과 거의 똑같아서 미관상으로도 훌륭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는 효율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충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레진만으로는 힘을 받기 부족하다면 이때는 인레이라는 정밀한 보철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충치를 깊게 제거하고 본을 뜬 다음 금이나 단단한 세라믹으로 정교한 조각을 만들어 빈 곳에 퍼즐처럼 단단하게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때부터는 재료비 탓에 비용이 수십만 원 단위로 훌쩍 올라가며 보철물을 기공소에서 제작하는 동안 치과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충치가 깊은 신경까지 침투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이때는 치과 치료 중 가장 무시무시한 신경치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치아 내부에 감염되고 썩어버린 신경 다발 조직을 미세한 기구로 모두 긁어내고 여러 번 화학적으로 소독한 뒤 깨끗한 인공 재료를 채워 넣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치과 의사에게도 매우 섬세하고 고난도에 속하는 시술이며 환자 입장에서도 입을 벌리고 여러 번 내어내야 하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는 치아 내부의 영양 공급이 끊겨 매우 푸석해지고 약해져서 음식을 씹다 쉽게 쪼개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라운이라는 단단한 금속이나 사기 재료의 덮개로 치아 전체를 씌워주어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경치료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뿌리까지 심하게 썩었다면 결국 내 소중한 자연 치아를 발치하고 인공뼈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단 하나의 치아를 대체하는 데에만 보통 100만 원 이상의 큰 비용이 발생하며 치료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시간과 돈이라는 소중한 경제적 자원을 한순간에 허공에 날려버리게 되는 참으로 뼈아픈 결과인 것입니다. 충치를 가볍게 여기고 진통제로 버티며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치아 하나 잃는 단순한 치통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맑은 타액인 침은 우리 입안에 있는 자연방어 시스템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산이온 같은 무기질 성분이 아주 풍부하여 세균에 의해 산성으로 변한 구강 환경을 중성으로 다시 중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화학적 완충 작용과 시선에는 자정 작용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코막힘으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나쁜 구강 호흡 습관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침샘의 기능이 떨어져 입안이 바싹 마르게 되면 이러한 훌륭한 생물학적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방비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충치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자가 되기 위해 평생 실천해야 할 치아 관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의 일상생활화입니다. 하루에 최소 3번, 식후 3분 이내에 양치를 하여야 합니다. 양치를 할 때는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에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밀착하여 대고 손목을 돌려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매일 저녁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전동 칫솔로 칫솔질을 잘해도 치아 사이가 맞닿은 좁은 틈새는 절대로 물리적인 칫솔모가 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전에 치실을 써서 치아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세균 덩어리막을 물리적으로 긁어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소 함량이 1000 이상 함유된 치약 사용입니다. 불소 성분은 화학적으로 치아의 에나멜 구조를 단단하게 변형시켜 세균의 산성 물질에 훨씬 더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높은 저항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산해도가 약해진 범낭질을 다시 단단하게 회복시키는 재광화라는 화학적 과정을 촉진하여 치아 충치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세균의 먹이인 당분 섭취를 현명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끈적거리는 캐러멜 젤리 사탕이나 입에 오래 남는 초콜릿 같은 간식을 피하시고 어쩔 수 없이 당분을 섭취했다면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바로 헹구어내어 구강 내부가 산성으로 머무르는 부식 시간을 최대한 짧게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미루지 않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스케일링입니다. 아프기 전에 먼저 치과를 찾아 치과 전문의와 정기적으로 구강 상담을 진행하는 습관이야말로 미래에 엄청난 의료비를 아끼고 자산을 불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방어적인 투자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남도록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치아 관리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칫솔질과 치실을 꼼꼼하게 사용하시고 치약은 꼭 불소 치약을 사용하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소중한 치아를 지켜내세요. 치아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오래오래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래야 더 활기차게 경제활동에 집중하여 부의 추월차선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치아 관리 노하우나 치과 치료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